오늘의 주제는 연구개발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학교에서 연구개발을 좋아했었고 연구실에서 많이 경험을 했고 준비를 한다 해서 전부 다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석박사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기업이나 대기업급 중견기업에서 많이 뽑습니다.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은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연구개발할 사람을 뽑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연구개발을 할 줄 알고 취업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작은 기업이면 작은 기업일수록 당장 수익이 중요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없습니다. 하나 개발이 성공해서 시장에서 돈이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은 것이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80% 정도 유지보수, 20% 정도 개발은 아니고 개선 정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개발하진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연구개발이란 명목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면 대기업이랑 똑같이 연구개발 타이틀 달고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데 올려야 공부 좀 한 인재들이 지원하기 때문이죠. 막상 개발은 안 시키지만 뭔가 개발을 언젠간 할 것 같고 내가 개발자가 된 것 같고 막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이건 작으면 작은 기업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연구개발 부서지만 잡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중견 이상급 되면은 미래 먹거리 개발 열심히 하는 회사, 개발 별로 안 하는 회사 케바케인데 최소 개발은 안 하더라도 잡부는 안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아무 일도 안 해서 능력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개발이 시작되면 수익까지는 최소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뚝딱 만든다 해서 수익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개발 투자를 아끼고 아슬아슬하게 돈 벌다가 무너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경쟁업체가 등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을 기업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구인 사이트 작은 회사들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런 회사는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특집 같은 것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각 부서별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한 명이 2인분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중소중견기업인데 나는 개발하려고 입사를 했는데 개발이 아닌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만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일단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묘사가 잘 되려면 이런 식으로 댐에 구멍이 나서 여기저기서 물이 막 넘치는데 그런 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대응할 사람이 지정돼 있지도 않아요. 큰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내 발로 가는 거예요. 연구개발되면은 내가 높은 부서쯤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런 거 다른 부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리해줄 부서 없어요. 꿀 빠는 부서로 생각하거나 연구개발을 꿀 빠는 부서로 생각하거나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 이런 부류 이렇게 딱 두 가지죠. 이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급하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막아야 돼요. 세 번째 이유. 진짜 신기술 개발을 하려면은 모든 부서의 인원이 골고루 필요한데 말 그대로 어벤져스가 모여야 돼요. 모든 능력자가 모여야 되죠. 모든 분야의 모든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기술 개발은 정말 차세대 기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해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대신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그럴 인원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을 그대로 아는 채로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모두가 이제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기 싫어하겠죠.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원들을 뽑는 건데 경험이 있는 그만한 근데 여력이 있다면은 사장의 차를 사장이 직접 새 차를 한 대 뽑겠죠. 운이 좋아서 개발 부서가 따로 있는 회사에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개발을 하러 신기술 개발 부서로 들어갔다 치면은 회사에서 각 부서가 모여서 초반에 두세 명 점점 많아져서 한 10명 이내로 신기술 개발 관련 부서가 만들어지겠죠. 사장이 개발자 출신이 아니고 경영이나 뭐 영업 출신이다 이러면 이제 성과를 위해서 엄청난 보고서와 엄청난 야근이 시작돼요. 근데 이 부분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장이 개발자 출신이 아니어도 이건 똑같겠네요. 회사 대표의 마인드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진짜 회사의 운영이 갈리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건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편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국가 지원 사업을 하던 국가 지원 창업을 하던 회사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을 하던
진짜 보고서나 자료 작성 시간이 연구개발 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요. 진짜 귀찮게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근, 주말 출근 이런 거 다 하죠. 간단하게 회사에서 연구개발 부서다 하면 돈 많이 주는 벤처기업에 입사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연구개발직은 거의 경력직만 뽑는데 내가 만약 신입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콜럼버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두근거리고 모험의 연속일 거예요. 대기업 석박사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따로 연구소가 있는 곳이 대표적인데 기업 부설식으로 돼 있는 곳들이에요. 이제 동떨어져서 정말 연구만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는 얘기가 좀 다르죠.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곳은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직급이 올라갔을 때 나만의 연구,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만의 연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연구를 하는 건 아닌데 회사에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연구를 좋아할 때 그게 잘 맞겠죠. 그러면 아니면은 연구 개발로 들어갔는데 직접 개발을 하지는 않고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요. 관여를 하고 방향성을 잡고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도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난 연구직으로 취업할 것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큰 회사 연구직 아니면 입사 지원도 안 해보고 몇 년째 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기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연구직이 하고 싶다면 연구를 해서 경험을 쌓는데 교수들 용돈벌이 해주는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가면서 밤새 사지 마시고 자기 자신 스펙에도 분산 투자를 해서 입사 지원할 때 서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좋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대학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만이라도요.